네, 안녕하십니까. CNC학원 특목입시연구소 김진호 소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제가 같이 말씀드릴 사항은 이번에 8월에 개편되는 대학 입시 개편안과 그 다음 거기에 맞물려서 올해 특목고, 자사고, 일반고 입시가 동시에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철저히 알아보고자 오늘 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네, 제일 첫 번째 저희들이 알아봐야 될 상황은 대입 개편안 중에 제일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수시와 정시의 통합 실시가 되겠습니다. 어머님들이 지금 지역에 따라서 우리 학생은 수시로 갈까 정시로 갈까 매우 고민하시는 상황이 많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근데 이 두 개가 통합된다는 얘기입니다. 2022년부터죠. 그러니까 현재 중3부터 실시가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물론 이 상황은 8월 돼봐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나오는 여론으로는 수시 정시가 같이 통합되는 쪽으로 계속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럼 수시와 정시가 통합된다는 의미가 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시와 정시가 통합된다는 의미는 현재는 수시라는 것은 정시, 그러니까 수능 실시 이전에 논술 전형이나 이런 학생부 종합적으로 해서 진행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정시는 이런 수시가 끝나고 나서 수능 시험이 치고 그 다음에 결과 나오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정시 시험이 그때부터 일정이 진행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시하고 수시가 일정이 다 갈라지게 되죠. 네, 수시는 현재 9월부터 시작되고요. 그리고 정시는 그 다음부터 11월부터 2월까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근데 수시와 정시가 통합된다는 얘기는 정시, 그러니까 수능 시험 시기가 지금보다 좀 앞당겨지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11월 셋째 주 목요일이 11월 1일경으로 앞당겨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험 결과 발표가 11월 20일경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발표가 나서부터 시작해서 2월 말까지 수시와 정시가 통합돼서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수시 6회, 정시 3회라는 게 틀이 무너지게 되고요. 총 6회 정도로 아마 저희들 기회가 주어질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기회가 조금 줄어드는 면이 있지만 수시와 정시가 통합되니까 나름대로 또 장점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수시와 정시가 통합됐을 때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수시 2월 인원이 없어진다는 게 제일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어머님들이 생각을 잘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재로는 약 3, 4% 정도 인원이 수시에서 정시로 이월이 됩니다. 근데 수시와 정시가 통합되면 실질적으로 이 2월 인원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최상위권 대학이나 주로 이쪽에서 수시 2월 인원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어머님들이 이런 대학을 지원하시는 어머님들은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다음 수능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수능평가는 현재 세 가지 방안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게 나와 있냐면 첫 번째, 전 과목을 9등급 절대평가 제대로 바꾸자라는 얘기입니다. 이럴 때는 수능 100% 전형을 하게 되면 동점자가 많이 발생을 하겠죠. 그러면 국어나 수학, 탐구 과목에 대해서는 원점수를 제공하겠다는 게 교육부 안입니다. 물론 안에 불과합니다. 아직 뭐 이게 확정된 건 아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안으로는 현행대로 상대평가를 유지하자는 얘기죠. 지금 9등급 제도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걸 그대로 그냥 유지를 하는데 단, 외국어와 제2외국어와 한문은 절대 등급으로 가자. 이런 주장이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전체 과목을 수능 원점수 제도를 도입하자는 얘기죠. 그러면 이 극간의 차이가 사실은 똑같아지면서 그 다음에 과목 간의 유분리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탐구 영역이나 이런 쪽이나 뭐 저희들이 보면 물리 1을 선택했다, 화학 1을 선택했다, 물리 2를 선택했다 따라서 계속 난이도에 따라서 점수가 왔다 갔다 하는데요. 그런 걸 보정하기 위해서 현재 수능 평가 제도에서는 표준 점수라는 것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가 도입되면 표준 점수 제도는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소위 말해서 물리 1을 선택하느냐, 화학 1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점수가 아예 완전히 틀리게 나타날 경우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큰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과목 개편안은 어떤 안이 있느냐 하면 첫 번째, 통합사회, 통합과학이 신설이 되면서 현재 탐구 영역 2개 과목을 선택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탐구 과목 2개를 1개로 축소를 하자는 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문이과형,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문이과형의
구분을 완전히 철폐를 해서 수학도 공통으로 보자는 의견입니다. 그럼 진짜 이제 공통 수학이 되겠죠. 그렇게 되고 사탐 한 과목, 그 다음 가탐 한 과목을 시험을 보자. 뭐 이런 의견이 있는데 이건 좀 너무 심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문과생 어머님들은 굉장히 기쁘실 거고 하겠지만 제가 보기엔 변별력에서 너무 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는 현행 기준대로 그냥 수능 과목 유지하다. 항상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는 그냥 현행대로 가자는 얘기가 빠지지 않고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특성상 우리가 입시 제도의 특성이 어떤 게 있냐면 좀 꾸준히 오래 가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대비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학종에 겨우 좀 대비를 할 만하니까 지금 다시 수능 쪽을 뭐 비중을 강화시키자는 의견도 나오고, 근데 교육부에서는 지금 제가 조금 이따 다시 설명드릴 5가지 모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쪽 교육을 담당하시는 저희 전문가 그룹 분들께서는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교육부에서는 정책을 한마디로 말하면 어느 정도 안을 윤곽을 드러내고 거기에 대한 장단점을 다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요. 그런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한테 정책 제시를 하기보다는 그냥 이러이러한 안이 있습니다를 그냥 쑥 펼쳐놓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공론화위원회를 걸쳐서 8월에 결정하자 뭐 이런 의견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과연 교육부가 존재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교육부가 좀 직무유기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제 현행 기준 수능 과목 유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그 밖의 상황으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학생부에서 학부모 인적 사항과 수상 경력과 진로 희망을 삭제하자는 의견이 나와 있는데요. 이건 제가 보기에는 뭐 도입될 가능성도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소서 추천서를 폐지하는 의견도 나와 있는데요. 자소서 추천서 폐지는 현재로는 뭐 한양대에서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양대 학종이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수상 경력입니다. 한양대는 심지어 면접도 없거든요. 그러면 만약 한양대 같은 경우에 자소서도 보지 않고 추천서도 보지 않고 그 다음에 뭐 수상 경력도 보지 않으면 도대체 뭘 가지고 판단을 하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부에 손대는 것도 좋지만 제가 보기에는 좀 더 전향적인 안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가 제시한 안은 크게 보면 5가지 모델인데요. 이 5가지 모델을 뭐 쓰고 빼고 뭐 이렇게 하면서 하면 한 100여 가지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교육부에 대해서는 가타부터 아무런 이런 얘기가 없습니다. 그냥 안만 펼쳐놓고 그냥 결정을 해주세요라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를 먼저 보면 수능에서 이제 절대평가를 도입하고 그 대신에 수시와 정시를 통합하자는 의견입니다. 수시와 정시 통합에 대해서는 앞에 제가 도입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형 절차가 단순화되는 측면은 있고요. 그 다음 수능 100% 전형 시 원점수를 제공한다는 얘기인데 뭐 이렇게 되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최상위권 대학이나 뭐 의대나 이런 쪽 학생들은 동점자가 굉장히 많이 나오겠죠. 근데 원점수만 제공한다고 해서 이게 과연 풀릴 수 있을까? 그럼 대학별로 또다시 본고사를 보든지 아니면 면접 비중을 확대하든지 뭐 이런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안은 어떤 거냐면 제일 유력한 안 중에 하나인데요. 수시와 정시를 통합하되 지금 현재 수능 과목은 그냥 상대평가로 가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입시 일정만 통일시키자는 얘기죠. 제가 보기에는 이 안이 채택될 뭐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비슷한 전형이기 때문에 그래도 대비하기 쉽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능 최저를 폐지하자는 의견이 같이 이쪽에서는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학생부 비중이 많이 늘어나겠죠. 그 다음 대학별로는 아마 이런 거에 대비해서 변별력 강화를 학생부나 면접 쪽에서 찾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수시와 정시를 통합하되 수능의 원점수를 제공을 해주자. 옛날의 의견이거든요. 옛날에 한번 우리가 했었죠. 근데 이렇게 하고 나니까 어떻게 생겼습니까? 과목을 학생들이 서로 쉬운 과목을 선택을 하게 되죠. 그럼 과목의 선택에 대해서 유불리한 점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럼 어려운 과목 아무도 안 듣게 됩니다. 누가 어려운 과목 듣겠습니까? 물리2 지금도 안 듣고 있는데요. 나중에 되면 물리1도 안 듣게 될 겁니다. 아마. 그러면 이공계 진학하는 학생들은 학력에 있어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도 최상위권 대학의 교수님들을 제가 만나뵈면 뭐 학력 저하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실제적으로 수업에서 학생들이 못 쫓아온답니다. 이게 어떤 대학이냐면 우리가 말하는 소위 최고의 명문대학이라는 대학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입니다.
이 원점수 이 제대로 갔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더욱더 큰 문제가 발생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수시와 정시를 분리하고 현재대로 수능은 절대평가를 도입하자.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정시는 사실상 폐지되죠. 안 그래도 정시 비중 확대하라고 지금 교육부 차관이 뭐 6개 대학, 8개 대학에 전화를 해서 일일이 전화를 해서 사실은 수시보다 정시가 약간 늘어났거든요. 근데 지금 이 제도를 또 도입하자는 얘기는 제가 보기에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안은 좀 힘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수시와 정시를 분리하고 수능 상대평가 그냥 도입하자. 현재 안 그대로 가자는 얘기죠. 현재 안 그대로 할 것 같으면 뭐하러 지금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거는 더 의미가 없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지금 이 교육부 안 중에 제일 유력한 안, 두 번째 안, 수시와 정시를 통합하고 수능은 상대평가로 가자는 의견이 제가 보기에는 찬성 쪽이 제일 많지 않나, 현재 제가 주위에서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런 대입 정책은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면 4, 5월에 국가교육 홈페이지나 그 다음 국민제안 열린 마당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의견 수렴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5월에는, 지금 현재 5월이죠. 공론화 범위를 설정을 해야 됩니다. 도대체 어떤 주제를 갖고 다룰 건지는. 그 다음 6월에는 의제 선정이 되고요. 그 다음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들이 협의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6월 7월에는 권역별 국민토론회, TV공청회 이런 과정을 거치고요. 그 다음에 7월에는 이제 공론 절차를 거쳐서 8월에 최종 이제 확정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그 중간에 또 지방선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교육감 선거가 또 6월에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는 교육은 항상, 아쉽게도 정치에 좀 변수로, 종속 변수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월의 선거 결과에 따라서 저는 실질적으로 대입 정책이 결정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2020년 상위권 8개 대학 입학 전형을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정시가 이제 교육부 차관이 요구한 대로 이 8개 대학에서 전부 3.2% 확대를 했습니다. 근데 또 웃기는 건 뭐냐면, 논술은 또 2.6% 축소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종은 또 1.1% 확대가 됐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정시 3.2% 확대는 실제적으로 논술에 축소된 부분이 그대로 정시로 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전형 구조에서 전혀 변동이 없더라. 논술 축소는 교육부에서 지금까지 계속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 논술 축소를 들어주는 대신에 수능을 약간 늘려준 거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변동이 없고요. 그 다음에 서울대는 아예 여기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전혀 변화를 주지 않았습니다. 고대도 마찬가지고요. 수능 최저 기준도 폐지하지 않았습니다. 교육부에 대해서 서울대가 이제 강력히 반발을 하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저는 서울대 측의 의견이 더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계속 학종으로 갖고 온 이 틀을 갑자기 한꺼번에 무너뜨리자는 의견은 제가 보기에는 어불성설인 것 같습니다. 수시 정시 통합은 주요 대학으로 보면 수시 2월 비율 4.0%가 실제적으로 없어진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지금 어머님들이 생각하시는 수능의 비중을 늘리자는 의견하고는 완전히 상치되는 쪽입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수시 정시의 통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현실적인 걸 생각하면 실질적으로 좀 불리해 줄 수 있다. 특히나 이제 교육 특허 쪽에 계시는 학생들은 굉장히 수능 쪽에 강한데요. 오히려 좀 불리하게 진행될 수도 있다. 이런 면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지금 말이 많은 학종이나 논술에서 수능 체제를 폐지하자는 얘기인데요. 수능 체제를 폐지하게 되면 왜 일반고가 불리해지냐면, 일반고 학생들은 전형적으로 수능과 내신을 같이 공부를 하게 됩니다. 내신이 왜냐하면 수능형으로 나오기 때문에 같이 공부가 돼요. 그런데 특목고 학생들은 그게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 학교의 내신 구조 자체가 이게 굉장히 수행평가 비중이 높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행평가를 자꾸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수능 과목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는 수능은 좀 필기시험이거든요. 그쪽으로 공부할 시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목고 학생들이 현실적으로는 수능 체제에 대해서 좀 부담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수능 체제를 폐지한다는 얘기는 실제적으로 특목고나 그다음에 외고 그다음에 일반 전국권 자사고 학생들에게 굉장히 유리하게 돌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대학별 정시 선발 인원을 예상을 해보면 절대평가 과목이 만약 확대가 되면 상위권 대학에서는 정시 비중을 그렇게 늘릴 것 같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변별력이 그렇게 약해지는데 정시를 늘려서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만약 정시를 어쩔 수 없이 늘리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일부 대학에서 하고 있듯이 정시의 수능 점수 70, 80 플러스 학생부 20, 30
아마 이런 구조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럼 학생들은 수능과 더불어 또 이 학생부 교과도 같이 다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일이 생기겠습니다. 중하위권 대학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정시 비중 확대하는 걸 굉장히 반기일 것 같아요. 뭐 어차피 그쪽에서는 학종보다는 수능 비중이 더 높게 지금 현재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시로 하는 게 오히려 변별력이 더 쉽게 할 수 있겠죠. 향후 대입 체제는 학종과 수능의 두 큰 체제가 있고요. 정부에서 요구하는 대로 논술은 자꾸 줄어들 것 같고, 그 다음 학생부 교과에 대한 비중도 자꾸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틀로 보면 결국 학종과 수능인데, 그걸 이제 너무 한쪽에 치우치지 않게 하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학생부 교과, 내신, 그 다음에 수능 체제 이런 장치들이 자꾸 마련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는 본질에 접근하는 걸 굉장히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수능 체제 이런 것들을 왜 자꾸 설정하는지 제가 보기에는 좀 이해가 안 되고요. 학종에서는 사실 수능 체제가 폐지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수능에서는 수능 100%로 가야 이게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제 공론화위원회에서 어떤 쪽의 결정을 내릴지 저도 개인적으로 상당히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2019년 서울시 기본 고입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서울시가 기본액이 되기 때문에 뭐 다른 학군과 다른 이제 그 권역 쪽에서도 거의 비슷한 고입 기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걸 기본으로 해서 보시면 되는데요. 제일 큰 골자는 12월 10일부터 10일까지 원서 접수를 이제 외고와 그 다음에 하나고등 자사고, 그 다음 일반고 학생들 동시에 접수를 한다는 게 제일 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과학고는 뭐 12월 5일 이제 8월부터 원서 접수를 시작해서 12월 5일에 합격자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영재고 시험을 쳐서 떨어진 학생들은 과학고 시험을 볼 수 있고요. 과학고 시험을 보고 나서 12월 10일부터 정권 자사고나 그 다음 광역권 자사고, 그 다음 외고, 일반고 입시 일정이 동시에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또다시 뭐 선택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일 큰 수혜자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그러면 만일에 내가 예를 들어서 하나고의 시험을 쳤는데 많이 떨어졌다. 그럼 집이 내가 강남인데, 그럼 배치를 예를 들면 상계동이나 목동 쪽으로 가게 되면 어떡하나,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걱정이 많았습니다. 근데 서울시에서는 3단계 떨어진 학생들하고 같이, 일반고 학생들과 같이 통합으로 선발을, 배치를 해준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학거리 30분 이내라는 원칙이 자리 잡게 되고요.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는 전혀 변동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권 학생들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은 한시름 놓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가 제일 크게 떨어진 지역은 어디냐 하면, 경기도 지역하고요. 그 다음에 전북 지역하고, 제주와 강원, 그 다음에 충북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5개 지역의 교육청에서는 우리는 재배정을 평준화 지역에 떨어진 학생들은 평준화 지역에 다시 재배정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임의로 섞는 바람에 이게 평준화될 수도 있는 반면에 비평준화 지역에 갈 수도 있다는 문을 열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용인 외대부고가 있는 경기도, 그 다음 상산고가 있는 전북, 이런 쪽의 학생들이 굉장히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과연 지원을 해야 되나? 근데 지원해서 만약 떨어지면, 예를 들면 내가 용인 지역 인재 전형으로 해서 외대부고를 지원을 했는데 떨어졌다.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파주도 갈 수 있어요. 이론적으로 따지면. 집이 용인인데 파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과연 이런 일이 벌어질까지는 뭐 개인적으로 좀 의심을 하고 있는데, 만약 그렇더라도 실제 교육청에서 이렇게 하자면 뭐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역인재 전형, 그리고 용인인재 지역 전형, 그 다음에 상상고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주 쪽 학생들을 위한 지역인재, 이런 쪽의 지역인재 전형을 없애거나 아니면 대폭 인원을 감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쪽 경쟁률도 굉장히 줄겠죠. 그러면 당연히 1단계 내신도 작년보다는 많이 떨어질 것 같아요. 제가 이 2개 학교를 기점으로 해서. 그럼 이 2개 학교만 떨어지느냐? 이 2개 학교를 기폭제로 해서 제가 보기에는 전국에 있는 10개 전국권 자사고가 다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영향을 받지 않는 지역은 일부 지역에 그칠 것 같고요. 실제로는 다 영향을 받을 것 같아요. 수험생들 여러분 입장에서는 특히나 서울 쪽에 있는 학생들은 굉장히 좋은 소식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1단계 내신이 작년보다 하향으로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단계에서 합격을 하고 나면 전체 경쟁률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어느 해보다도 올해가 굉장히 합격 가능성이 높아지는 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일반고를 지원을 해서 아니면 영재고를 지원했다 뭐 이런 경우에 일단 일반고를 먼저 지원한 학생들은 작년과 똑같습니다. 1단계는 서울시 전체에서 2개 학교를 선택을 하고요. 2단계에서는 자기 거주지에서 2개 학교를 선택하고 이게 60%가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3단계에서는 과거 영재고 떨어진 학생들과 같이 포함이 돼서 통합학번으로 해서 40%가 선발이 됩니다. 제일 덕분한 학생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과 계열 학생들 중에서 영재고나 과고를 지원한 학생들입니다. 이 학생들은 이 절차에 상관없이 영재고, 과고 다 시험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떨어지면 다시 또 일반고나 하나고, 그 다음에 상상고 이런 쪽에 다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회를 꼭 놓치지 말자고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요. 올해만큼 좋은 기회는 없습니다. 내년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죠. 올해에 이제 내신 1단계에서 내신 올해가 될 학교는 제가 보기에는 뭐 하나고나 포철고, 한일고, 공주 사대부고 정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나머지 학교는 대부분 B 하나에서 심하게는 3개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면접이 다 좌우할 거다. 그리고 또 오늘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상상고가 작년까지 자기주도 학습 전형을 했습니다. 1단계 내신, 2단계 서류 기반의 면접을 했는데요. 올해는 학교장 전형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과목별 심층 면접을 하겠다 뭐 그런 얘기로 저는 들립니다. 수학, 과학을 좋아하고 그 다음에 심화 쪽에 잘 준비가 되어 있는 학생들은 올해는 상상고에 한번 준비를 해보시면 제가 보기에는 아주 좋은 결과를 얻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을 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우시겠지만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대학이나 고등학교나 실력 있는 학생들을 선발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전형, 뭐 어떤 걸 갖다 붙이더라도 실력만 있으면 사실은 크게 신경 쓰실 건 없을 것 같아요. 어머님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학생들이 실력을 기르는 데 집중하시면 저는 뭐 크게 혼란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또 더 좋은 소식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